만약에 5편 더 찍어야 돼요. 형 잠시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근데 어떻게 내려오지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안녕. 나 5분 뒤만 이제 빈센트인데 벌. 마지막 시간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래야지 뭐. 어쨌건 마지막 시간은 잠재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GA4의 이제 잠재 고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잠재 고객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들어왔어. 그럼 이들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유저들에 대한 데이터만을 구분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잠재 고객은 이제 한번 내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최대 이제 540일까지 이걸 보관을 할 수가 있어. 근데 540일까지 보관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GA가 깔린 특정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내가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GA에서는 잠재 고객 조건에 내가 맞는다면 최대 540일까지 나를 못으로 보고 계속 이용할 수가 있게 하는 기능이거든. 1년 반 맞아. 근데 어쨌건 그냥 최대가 540일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냥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뭐 540일 동안 잠재 고객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은 굳이 540일로 안 하고 뭐 30일, 60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 자, 그럼 잠재 고객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세그먼트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세그먼트가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전체 데이터 중에 내 조건에 맞는 유저의 데이터만 GA 리포트로 보는 기능이야.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조건이 이제 난 남자의 데이터만 GA 리포트로 보고 싶어, 혹은 여성 유저의 데이터만 GA 리포트로 보고 싶어 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의 데이터를 GA 상에서 좀 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그먼트라는 걸로 이제 나눠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그먼트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딱 한 조건만 이게 붙여가지고 그 조건에 대한 데이터만을 이렇게 편하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최대 4개까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해가지고 세그먼트를 하나 해서 최대 4개의 데이터를 한 화면에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어. 그 세그먼트라는 거는 이제 굳이 그 잠재 고객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 원래 있던 기능이고. 그런데 이제 잠재 고객으로 세그먼트를 하면 어떤 게 좋으냐면, 되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편리하게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잠재 고객으로 남자 혹은 여자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근해놨다. 그러면 내가 오늘 들어와가지고 바로 남자 조건으로 세그먼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음날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여자 조건으로 세그먼트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인터넷으로 따지면 이제 즐겨찾기를 추가해서 계속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구글 애즈를 활용해 가지고 잠재 고객을 이제 타겟팅으로 활용을 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 잠재 고객을 통해 가지고 이제 GA상에서 이제 구매를 1회 이상 일으킨 유저들을 내가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수집을 해놨다가 이제 구글 애즈라는 툴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구매를 1회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광고를 송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으로까지 활용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글 애널리틱스랑 구글 애즈 이 두 개 계정 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 간에 서로 이렇게 연동이 꼭 되어 있어야 돼. 갑자기 뭐 구글 애즈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놀랐지? 놀랄만해. 근데 구글 애즈에 대해서 잠깐만, 영어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구글 애즈는 광고를 송출하는 구글의 마케팅 툴이야. 예를 들어서 유튜브 광고라든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광고, 검색 광고, 그리고 뭐 앱 광고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구글 애즈를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의 잠재 고객을 활용할 때는 뭐 이 모든 광고보다는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라든가 뭐 유튜브 광고, 이 두 개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세팅하는 거를 좀 실습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기에는 너무 이게 양이 길어져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다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실습을 할 건데, 그 실습은 이제 잠재 고객을 주위에서 세팅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세그먼트에 이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팅은 직접 못하지만 구글 애즈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내가 예시로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할게. 자, 그러면 이제 날씨도 좋은데 이제 가자고. 짜잔, 벚꽃 뜨뜨뜨 안녕. 마지막 실습 시간인데, 잠재 고객을 만들어 볼 건데, 잠재 고객은 여기 왼쪽 메뉴에서 밑으로 쭈쭈쭈쭉 내려보면 잠재 고객이라고 있어. 클릭해서 여기서 만들면 돼.
구글 데모 계정은 우리가 잠재 고객을 만들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GA 계정으로 실습을 하고 있어. 참고만 해줘.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건 내가 미리 만들어 놨을 뿐이고, 새로운 잠재 고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 옆에 파란색 버튼에 새 잠재 고객 이거를 눌러서 만들면 돼. 여기를 보면 추천 템플릿 처음부터 새로 시작 이게 있는데, 나는 일반적으로 맞춤 잠재 고객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화면이 나타나면 내가 원하는 이름을 여기 입력하고, 포함 기간 우리가 아까 최대 540일까지 이거를 모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540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따로 의미로 모으고 싶은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조정을 하면 돼. 나는 뭐 1년만 하겠어, 아니면 6개월만 하겠어 라고 하면은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입력해 놓으면 돼. 그러면은 이 잠재 고객에 대한 모수는 최대 180일까지 보관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보관 기간을 정했으면 우리의 조건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조건에 맞는 잠재 고객을 수집할지, 그거는 이제 이쪽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 하게 돼. 자, 하나하나 보자. 새 조건 추가 요거를 눌러보면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조건들, 그리고 내가 맞춤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쭉 이렇게 뜨게 돼. 그럼 여기에서 남자 혹은 여자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밑에 여기 인구 통계가 있지. 인구 통계에서 성별, 여기 빈 공간을 클릭을 해보면 여성, 남성, 뭐 기타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이 기타는 뭐냐면 제3의 성이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 기준으로 여성인지 남성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좀 모호한 유저군이 있을 거 아니야. 아직 분석이 덜 된 그런 것들은 기타 쪽으로 빠지게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여성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성, 여기에 뭐 조건 값을 정하면 되는 거고, 뭐 언제든지 이거는 그냥 클릭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조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대충 이런 정도의 사용자들이 있어요 라고 대략적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성이면서 어쩌고 하면서 뭐 좀 교집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AND를 눌러가지고 여성이면서 연령이 20대에서 30대 정도 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딱 정하면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성이고 어쩌고 라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5어라고 있지. 5월 버튼을 누르면 여성 또는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내가 아무거나 임의를 해볼게. 여성 또는 남성 잠재 고객만 보여줘 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잠재 고객이 만들어져. 지금 이 사용자 10명 미만 뭐 이런 부분은 아직 그 수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수집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디에 쓸 수 있냐?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 획득해서 사용자 트리피 데이터를 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보면 모든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이게 세그먼트를 하기 전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모든 사용자가 여기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여기서 만약에 뭐 일부 사용자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해가지고 이 조건을 다른 걸로 맞춰주면 돼. 여기 원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나와 있는데 잠재 고객이라고 치면 내가 명명한 잠재 고객 이름을 선택할 수 있게 이게 나와 있어. 그럼 잠재 고객 이름에서 측정 기준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뜨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구현이 되게 돼. 근데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그냥 해보자. 확인을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조건에 맞는 세그먼트들이 여기에 보여지게 돼. 그럼 아까 4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비교를 추가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연령이 8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쭉 내려보면 해당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이 옆에 나타나게 돼. 원래 하나씩만 나타났다가 4개를 한눈에 비교를 할 수 있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게 아까 내가 처음에 세그먼트에서 말했던 잠재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제 두 번째, 구글 에즈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구글 에즈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은 사실 처음부터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보는 것만 하자.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 아무거나 있다 라고 했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에즈가 연동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재 고객을 만들었으면 특정 광고 그룹단 내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잠재 고객을 누르고 여기 찾아보기 쪽에 그래서 쭉 보면 지금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만약 구글 에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에서 이 잠재 고객 관리자에 들어가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잠재 고객의 모수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방금 만들어 놓은 거는 보이지 않는데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내가 아까 보여준 테스트라는 거 있지, 요게 잠재 고객 관리자에 뜨게 돼. 그리고 여기 소스를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 GA4에서 생성된 잠재 고객이다. 추후에 타겟팅을 진행하게 될 때 이 테스트라는 거를 내가 찍어서 구글 마케팅을 진행할 수가 있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고, 비록 5회 차 실습은 여기서 끝났지만 올해 말이나 뭐 내년에도 만나도록 하자. 안녕.